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더라, 그리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 자, 그러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2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가 양수더라,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더라. 그 다음에 a가 음수더라,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더라. 자,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인 녀석들의 함수 값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쌤이 지금 가로로 그은 거는 x축이 아니라 지금 값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은 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을 보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꼭지점이 x좌표가 p, y좌표가 q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값? q라고 하는 값. 어디에서? x가 p일 때.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최대는 큰 놈 옆에 큰 놈, 큰 놈 옆에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계속 커진다,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는 알 수 없다.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값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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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점을 마찬가지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점을 p, q라고 한다면 q에서 어떤 값? 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대신 가장 작은 값은 정할 수가 없죠. 계속 작아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는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갖더라.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을 갖는 경우다. 그럼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최대값을 갖는 경우다.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자, 그러면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제 7번에 있는 문제에서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체크를 해주고, 아, 개수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더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어떤 거?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최소값을 어디에서 갖는가? 꼭지점에서 갖는다. 그러면 그 꼭지점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줘 봐야 되겠죠.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여기에 9 생성해주면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자, 플러스 25가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3,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을 가지니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더라.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위로 볼록.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더라. 대신 최소는 존재를 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창의 개수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4가 더 추가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근데 그 4는 없던 4니까 빼줍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니까 7.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최대값은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예제 8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최소를 갖죠.
그런데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구나. 그러면 꼭지점을 알고 있고 2차항 계수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저 함수가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얘 전개해서 PQ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그 최대값이 4래. 그럼 이 4라는 친구는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x-1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 표준형으로 정리를 했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4가 되어야 됩니다. 를 만족하는 k를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는 상황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x값의 범위를 한번 주어져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최대, 최소 중에 뭘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그런데 최대값이 없는 이유는 큰 놈 옆에 큰 놈, 큰 놈 옆에 큰 놈, 즉 마지막에 딱 이 값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쌤이 그리는 x축은 뭐 정확하게 그릴 때는 y축까지 그릴 거고요. x축까지만 그릴 때는 그냥 x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값이 되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뭐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2예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우리는 정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의 전체 부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부분부터 3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최소가 꼭지점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끝점이 아니라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되더라. 자,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로 볼록인데 뭐 여기가 2인데 3에서 5까지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즉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거는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는다. 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3에서 5까지로 딱 제한된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x가 3에서 최소를 갖고 x가 5에서 최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가 꼭지점에서 보장, 끝값은 양 끝값 중에서 하나. 대신 이거를 둘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대칭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위로 볼록인 경우에서는 반대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남은 최대 혹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 끝값 중에 하나에서 최소, 하나에서 최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꼭지점이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된다면 꼭지점 값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보장, 나머지 값은 두 끝값 중에서 하나.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두 양 끝값에서 최소와 최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제 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이 필요하니 표준형으로 표현을 하자.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x는 1이네요. 표현하자.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네.
그러면 대칭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은 2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표시를 해줄 때도 얘를 더 멀리, 얘를 가까이 표현을 해줘야죠. 그랬을 때 각각 대응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 부분만 살펴보면 돼. 그리고 내가 표현한 그림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기만 한다면 다른 하나의 값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같더라.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6이더라.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1일 때 같더라. 2네요. 얘 값은 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랑 0이라는 값, 이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해당하는 값 사이에 있는 이 부분만을 우리는 살펴보겠다. 그러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같네. 그럼 그 값 아까 계산했으니까 똑같이 6.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0일 때 3이더라. 그 다음 예제 10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 그러면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네. 그럼 일단 위로 블록. 그리고 2차항이랑 1차항을 알고 있네. 그러면 얘는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면 x-1제곱에 그러면 플러스 2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대칭축이 x는 1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범위? 1에서 3까지 범위를 알고 싶네. 1에서 3까지의 범위를 알고 싶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래프를 살펴보니 이 부분이더라. 그러면 최대가 4래요. 그러면 그 값이 x가 1에서 갖는 값인 걸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럼 k 값이 2더라. 그랬을 때 최소값을 못 넣는다라고 한다면 x가 3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이 부분이 4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더라. 자, 필수예제 11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치환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 왜?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x에 대한 범위에서 t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줘야 우리는 이러한 t에 대한 2차 함수가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치환을 했는데 범위를 얘를 그냥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치환하고자 하는 얘가 주어진 x 범위에서 어떻게 값을 갖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 x가 1이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 당연히 1에서부터 3까지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3에서 존재를 할 거고 최소값은 1에서 존재를 할 거고 우리가 필요한 범위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러면 얘 최대값은 x가 3일 때의 값이니까 그러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값이 2가 되네. 이게 최소값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적용시켜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의 최종적인 답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쟤는 t-2의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고 t가 2일 때 대칭축을 갖고 그럼 t축이 있는데 우리는 2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는 t가 2일 때 가지니까 얘는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최대는 t가 6일 때 가질 거니까 4 제곱하면 16.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치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문자를 치환해놓고 범위는 x 범위 쓰는 거.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12번. 이런 형태에서 x가 전체 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제한된 영역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x-3제곱에 빼기 9, 얘는 플러스 2로 묶으면 y제곱 더하기 2y니까 y 더하기 1제곱. 근데 여기 없던 2가 생겼네요. 뺍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3,0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일 겁니다. 즉, 얘가 갖는 모든 값은 0 이상의 값만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얘 또한 마찬가지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갖는 모든 함수 값도 0 이상이 될 거라는 거지.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작거나 같겠네요. 뭐? 얘가 최소인 0과 얘가 최소인 0일 때의 상황보다. 그래서 최소값을 묻는 문제.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음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자,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4x 묶어볼게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과 6y 묶어주면 그리고 얘가 없던 9가 생겼네요.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이 되죠. 그리고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즉 0보다 작은 값만을 갖네요. 그 다음 얘는 y가 3일 때 0의 값을 가지면서 위로 볼록. 마찬가지 0보다 작은 값만 함수값을 갖네요. 그러면 얘는 최대가 0이고 얘는 최대가 0이니까 최대 더하기 1일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겠네. 그래서 얘가 최대 값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x, y가 포함이 된 이러한 식에서 갑자기 최소값을 구해라 혹은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끼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그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남은 상수. 얘네들은 항상 0 이하가 될 수가 없더라. 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남은 상수.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번에서 x랑 y는 특별한 구간이 없이 그냥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y가 x랑 관계식이 이러하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에 대한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갖는 값을 얘라고 했을 때
그리고 y를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 걸 대입을 한번 해보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x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니까 그러면 1제곱 빼기 6에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더라.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 되더라. 자, 예제 14번 보면은 X축에 있는 축 위에 있는 B와 C에 대응하는 값을 기준으로 A, B, C, D가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니까 얘는 x가 5일 때 대칭축을 갖더라. 그리고 이 직사각형은 2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입니다. 선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좌표를 다시 가로 길이를 2k라고 놓는다면 얘는 k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점 D의 x 좌표는 5 플러스 k가 되고 그때 y 값 얘가 바로 이 세로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로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로 길이는 5 플러스 k를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 자, 그러면 이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합이 둘레의 길이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이거 합의 2배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결정이 되겠네.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k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를 갖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도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5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최대 51을 갖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제 13번과 예제 14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어진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그게 실수 전체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를 갖는다, 위로 볼록이면 최대를 갖는다. 근데 예제 14번은 그 녀석의 좌표들을 어떻게 한 문자로 표현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